이 최근 10년 사이에 위장식도 질환 환자가 급증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과식, 급식, 네네. 폭식 이런 것들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밤늦게 드시게 되면 이 역류성 식도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위장 식도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 이것이 위장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되어 역시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서구적인 식습관이죠. 고지방, 고열량, 고카페인, 시기를 지속하는 경우에 역시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네네. 대사증후군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도한 음주, 흡연, 그리고 수면 부족 등이 상당히 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전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 이거 참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맞아요. 네. 이게 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쁜 생활 습관, 또 나쁜 식습관 등을 오랫동안 고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산이 역류해서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만성 인후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데 계속 소화하기가 불편한 그런 기능성, 신경성 위장장애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상으로 이 두 가지를 들어보시면 주의를 하시고 매년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바로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화성입니다. 이 두 질환은 위암으로 발생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의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인들 많이 겪는 증상이죠. 서구화된 식습관이 잘 유발하게 되는데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위장식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나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원래 그래. 그러면서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네. 병원도 잘 안 갔고 또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저만 해도 뭐 소화기 증상 뭐 잘 안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나쁜 식습관이죠. 과식, 급식, 폭식을 하거나 타고난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드셨을 때 이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노폐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독소를 일으켜요. 그 독소가 바로 한의학에서 담독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독소가 위장 점막에 쌓이게 되고 이어서 이 위장관을 굳어지게 하는 그런 병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적치병이라고 해요. 이 위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위장의 소화액, 위장 보호 물질들을 이렇게 분비를 잘 해주고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굳어 있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만성 난치성 위장 식도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 최고의 의학자인 허준 선생은 그에 져서 동의보감에서 담적에 대해 16차례나 언급했고 담이라는 병균 물질에 대해 질병의 90%는 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으로 병이 생기면 가래, 헛구역질, 구토, 신물, 어지럼증, 속 더부룩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중국 현대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경학은 그의 저서에서 먹는 것이 소화되지 못해 굳으면 담이 되고 담이 굳어 몸에 머물면 쇠약하고 원기가 악화된다. 이 담은 결국 몸 이곳저곳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오장육부의 손상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네, 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과 중국의 명의 장경학 선생의 담 적취 이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이 담 독소가 어떻게 소화기 질환 그리고 또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결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치밀한 조직의 틈새는 개폐를 반복하는 문이 있다. 이는 음식물의 영양소가 안전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서 독소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몸에 유익한 영양소일 경우 문이 활짝 열려 몸 전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에 유해한 독소가 있다면 문을 닫아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즉 위장점막의 문은 최전선에서 몸을 보호하는 파수꾼인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폭식이나 과식을 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 장경학은 소화기관에 남은 노폐물이 부패하면 담이 쌓인다고 봤다. 즉 한의학에서는 이 담을 일종의 독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창외벽은 섭취한 음식 영양소를 분해하여 전신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장경학은 담 독소가 위장병뿐 아니라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담 독소는 혈관, 림프를 통해 퍼져 두통, 어지럼증, 당뇨병, 담결림, 피부질환, 관절질환, 자궁질환, 동맥경화, 중풍, 건망증, 치매, 구취, 우울증 등과 같은 전신질환이 되기도 한다. 자, 위장의 담이 적치병을 만들고 또 이 적치병의 담이 다시 전신질환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장염 등을 앓고 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소화기 질환이 아니라 적치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그 환자분의 증상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내원을 하시면 환자분의 다양한 증상을 설문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적치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것을 점수화하여 체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독일의 과학자가 개발한 EAB 경락국는 진단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은 생체 전기 신호를 파악을 해서 담 독소로 인한 적치가 어느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어느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전기 신호로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이니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검사가 끝나면 진료실로 들어가셔서 맥진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맥진으로 어떤 병을 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환자분의 어떤 병리적 경향성, 환자분이 어떤 상태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진을 통해서 위와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가장 중요한 복진이 있죠. 바로 이것이 적치가 어느 정도로 굳어 있는지, 적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여러 가지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복진을 통해서 중요하게 적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진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환자분이 적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